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제가 하나를 이야기를 좀 안 한 게 있어요. 창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간에 이미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도 끝났어. 근데 아직 수입이 안정적으로 만들지 못한 입장이야. 이런 상황에 놓인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분들을 위한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 아닌 분들은 영상에서 안 보셔도 되는데, if 만약을 대비한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게 도움은 좀 되실 거예요. 제목 자체가 참 조금은 이제 밝지는 않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개취업이 안 돼. 근데 창업하기도 지금 준비가 안 됐어. 근데 돈은 벌어야 돼. 그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 최저 시급을 벌 수 있는 비정규직은 있어요. 다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냐, 선호하는 분야냐, 이것과는 매칭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일자리는 있다. 일자리는. 그래서 특정한 일자리는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최저 시급이 1만 원을 이제 한다면 한 2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일자리는 있더라. 근데 다만 신분이 비정규직이거나 시간제로 일한다면은 최저 시급이 풀로 8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니까 소득은 좀 줄어들겠죠.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요, 시급이 높아 가지고요, 사실 정규직으로 젊은 친구들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보다는 아르바이트를 몇 개를 하면은 정규직 못지않은 수입을 번다고 해요. 그래서 정규직을 굳이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도 연금만으로 소득이 어려울 경우 나이 드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또 채용도 한답니다. 비정규직이니까 시간급이니까 부담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고용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가구의 가장으로서 돈을 번다고, 필요한 돈을 벌려고 한다면 비정규직 일로는 사실 원하는 수입을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면은 당연히 정규직보다는 한 60%?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규직 직원이었을 때 느끼셨을 겁니다. 비정규직하고, 그러니까 파견 나와 있는 파견직이나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비정규직. 근데 안타까운 거는 비정규직이라고 거들떠보지 않는 건, 물론 내가 아직 실업급여 받고 있어. 나이도 젊어. 근데 직무가 뭐 괜찮아. 아직 그래도 수요가 있어. 다만 지금 시기가 취업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스탠바이 이런 상태에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전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창업으로는 준비가 안 됐거나, 근데 이미 당장은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 국한된다면, 즉 정규직이 아니어도 어떤 일이냐, 이 일에 따라서는 비정규직도 나쁜 편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창업을 내가 준비한다. 그러면 창업과 관련된 일을 배우는 데는 비정규직 일도 도움은 돼요. 근데 돈도 받네? 정규직으로는 안 되지만 그 일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비정규직도. 다만 정규직보다 적은 돈을 버는 이 차이인 거지. 이런 비정규직은 하셔도 된다. 저라면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거죠.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창업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 관점에서 비정규직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이제 또 그 일자리가 집 근처가 아니라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출퇴근 시간이 뭐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장기적으로 내가 직업인으로서 내 창업을, 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되는 거라면 그 투자 시간은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케이, 됐어, 할 때까지만 다니면 돼요. 일도 배우고 그 다음에 최저 시급도 받고. 아쉬운 건 다달이 내가 원하는 수입 규모는 안 된다는 것. 그러면 비정규직을 두 개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내가 창업과 관련되는 것 하나, 그다음 다른 하나는 부족한 수입을 메꾸기 위한 것. 이렇게 두 개를 하면은 그래도 수입량은 좀 늘릴 수 있는 거죠. 다만 나이에 따라서는 잘 하셔야 돼요. 몸이 건강 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내가 직업인으로 살아가는데 뭔가 그 징검다리, 브릿지 이런 역할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비정규직 일인데 내가 창업하는 거와 연관이 돼. 또는 내가 직종, 내 직무로는 내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직무로는 도저히 일자리가 없어. 계약직 자리를 아예 안 돼. 그리고 비정규직 일로도 내가 있는데 갈 수가 없어. 그 분야가 아니라서. 이런 경우는 내가 어떻게든 간에 그 돈을 벌 수 있는 직무 경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커리어가. 그 커리어는 이제는 퇴직한 이상은 정규직 커리어든 비정규직 커리어든 상관없어요. 정규직일 때 그 커리어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정규직으로 안 뽑아주는 걸 어떻게 해? 근데 비정규직인데 내가 원하는 직무 경험을 할 수가 있네? 그러면 가야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필요한 만큼 다니는 거죠.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6개월, 1년을 그 새로운 직무를 경험할 수 있다면 창업에 관련되는 일 또는 뭔가 그 안정적인 직업, 뭐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직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계약직이든 뭐 시급이든 간에 그 형태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비정규직도 계약직도 가능하고 근데 시급제도 파트타이머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계약직은 아닌데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해요. 어쨌거나 내가 원하는 직무로 그런 일을 맡고 하려면 그 일을 배우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럴 땐 어쩔 수 없어요. 내 가성비를 높이려면 금전적인 면에서는 좀 다운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6개월 또 1년만 꾹 참고 하시라. 그 동안에 배우자. 배우고 나면 이제 조금 나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텀이 돼. 물론 배우고 나서 자신의 그 직무 관련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는 현격히 높아야죠. 칼 갈아야죠. 가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다고 치자고요. 뭐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던 직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을 벌려니까 어떻게 해야죠. 그런데 이 알바 경험을 여러분들 요 영상 보고 나서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 한번 가보세요. 사장님이나 또는 그 아르바이트생, 알바가 일하는 모습을 보세요. 구매자 입장에서, 손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가치를 한번 부여해 보세요. 얼마큼의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방문할 때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알바생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알바생도 있을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뭔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된다면 갖고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고객 입장이 봤을 때 가치 있어 보이는 그것만 하시라. 경험을 하시라. 그러면 그게 표가 나요. 표가 납니다. 매출로든 아니면 그 CCTV를 이제 모니터링 해봤을 때 티가 나요. 또 소문도 나요. 손님 입장에서도.
그러면 우수 알바야. 그러면 시급이 조정이 되죠. 시급이 조정이 되죠. 그러면 또 소문이 나요. 잘하면은. 그러면 어제까지 이번 달에는 뭐 GS25였고 다음 달에는 또 시급 높여가 딴 데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제 뭐가 돼요? 편의점을 점주 되는 것도 하나 고민 뭡니까? 하나의 패가 되는 거죠. 카드가 되는 거죠. 물론 돈은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편의점 대리점의 사장이 되시라 이게 아니라 하나의 예시를 든 거예요. 내가 비정규직이라도 정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무가 있다면 근데 나는 그 경험이 없어. 그럼 그걸 배울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자. 그게 비정규로서 일을 하자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그래서 비정규직 일을 했을 때 시급으로 밖에 못 받는 소득이 낮은 단점은 있지만 내가 알아야 되는데 배우지 못했던 부분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가치도 사실은 인정을 해주자. 그러면 시급 못지않게 플러스 알파가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달이 매월 벌어야 될 돈이 부족을 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어쨌든 간에 알바를 하나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을 꾸준히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신 있을 때까지 새로운 직무를 내가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새로운 창업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좀 해보시라. 단 건강은 상하지 않게. 여러분이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의 어떤 그 메시지는 내가 창업을 하든 또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일을 할 때 기획면 내 궁합에 맞는 직무를 하고 싶어. 근데 내가 그 경험이 없어. 그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비정규직 1년이든 뭐 2년이든 간에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특히 내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쪽의 직무 경험이라면 더욱더 이건 절실한 거죠. 배워야죠. 근데 돈도 주네? 최저 시급이지만. 그러면 단 걱정되는 거는 상황이 나랑 이제 다 달라요. 매달 들어가야 될 돈이 커. 그럼 알바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한계는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네 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이러이런 노력했을 때 이만큼을 벌 수 있고 필요한 돈은 이건데 갭이 있네. 이 갭에 대한 건 어떻게 메꿨으면 좋을까? 깊이 고민 한번 해보시라. 그럼 집안의 살림을 다운사징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배우자분도 크게 힘들지 않은 뭐 작더라도 뭔가 수입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도 하나의 그 대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건 자존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자존심 문제라면 더욱더 빨리 제가 아이디어 드린 부분을 경험하셔서 벗어나야죠. 지금은요,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때까지는 자존심은 내려놔야 돼요. 다만 건강 버리면 안 돼요. 건강 상하면 안 됩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식사, 그리고 운동, 과음, 그 다음에 흡연, 그냥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 사이클을 루틴을 갖고 하세요. 그러면은 노력한 만큼 아웃풋은 늘어납니다. 다만 늘어나는 증가율이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창업이라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만 하다 죽으라는 이 얘기는 아니고 길게 보면은 2, 3년은 쇼텀이에요. 아무리 준비 잘하고 나와도 1, 2년은 고생합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나왔단 말이야. 아무 준비 없이. 그래서 1, 2년 고생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고생인 거예요. 준비해도 고생을 하는데 준비 안 하고 나왔으면 고생을 덜 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좀 넌센스죠. 그죠? 누구나 고생을 한다. 나도 고생, 쟤도 고생. 빨리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가장 사실 민감한 주제였어요. 나보고 비정규직 하라고? 최저시급 받고 일하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삭제시키십시오. 구독 취소하세요. 근데 제 진의를 공감하신다면은 제 메시지 한번 심각히 고민해 보시고 이제 본인의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시라. 그럴 때 제가 그 경험했던 것을 동영상 강좌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좀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 만든 겁니다. 자, 이 어려운 주제, 지금 불편했던 주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힘내시고요.